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을 위한 중국 전통 의상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치파오라고 한다. 치파오는 청나라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만주족 여성들의 의복이었다. 그러나 치파오는 청나라가 몰락한 1920년대까지 홍콩과 상하이에서 실제로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홍콩과 상하이에서는 실제로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니까 현재 보시는 이 복장은 치파오가 아니라 이제 한족 복장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지 비숍이 양지강 너머에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이제 있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파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치파오를 이제 선택을 해가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바짝 달라붙는 이런 복장이 이제 치파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주족 이제 복장이 되고 앞전에 본 한족 복장과 이제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치파오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본 이 이미지의 복장 형태는 치파오가 아니고 이제 한족 형태의 이제 복장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명성하고 입고 있는 이 복장은 한족 복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분들하고 이제 복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과 통일성이 이제 확인되는데요. 손의 이 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넓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치마가 이제 2단으로 이제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복장은 한족 이제 복장의 이제 한복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복장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입고 있는 왼쪽에 이 복장도 한족 스타일의 이제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책자의 내용은 이제 만주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이제 청일전쟁의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은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남긴 이 그림 샤파를 보면은 엉뚱하게 이제 그려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중국식 풍을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미국풍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중국풍을 그려놓고 이게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한 그림 형태가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도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 때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도 보면 이제 중국풍으로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직역균이 외줄 형태의 하나만이 있는 이런 이제 지게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짐을 운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한반도의 이제 지게 형태가 아니라 이제 중국식 지게 형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가마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마 형태도 중국식 복장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마권의 이제 복장을 보면은 자,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에 조선의 이제 가마권의 이제 복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복장 형태도 중국식 이제 복장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여인과 남성이 보이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여인의 이제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륙이 우리는 보통 중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의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한반도가 중국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엉뚱한 이것도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림풍을 보면은 중국식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중국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임진왜란을 그려놓은 해번 태학기의 한 서파가 되겠습니다. 이 해번 태학기는 1700년도 이후에 이제 그려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이제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제 건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도 보면 중국식 형태의 이제 건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이제 기와 형태를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솟구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중국식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 벌어졌다는데 건물 형태는 중국식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전주라고 현재 적어놨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 전주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중국을 검색을 하면 한반도와 똑같이 여기 이제 전주라는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전라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하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명히 전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식 풍을 이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말을 탄 이제 병사가 볼 수가 있고, 앞쪽에는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군복을 입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이제 앞쪽에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여성들을 볼 수가 있고 남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중간에 여성의 이제 복장이 이것이 이제 한복 입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도 보면은 기다랗게 늘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댕기머리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중간에 여성분이 있는데 요거 복장 딱 보면은 조선시대 복장인 것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남성이 보이는데 이분의 머리 모양을 보면 여기 상투를 튼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머리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투를 텄죠. 또 오른쪽에 여성분도 보이는데 댕기머리를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군 병사가 조선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불을 질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시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그림이 딱 눈에 띄는데요. 자, 여기 분 딱 보이시죠? 지휘권이 보이는데 또 중국식 지휘권 형태를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있는데 또 외줄 지게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짐을 운반하고 있는데 중국식 지게 형태를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주민들의 여성과 남성은 한복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성도 한복 형태고 여성도 한복 형태인데 또 중국식 지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건물 형태도 보면은 당연히 중국식 형태의 이제 건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이 한반도가 중국이었다. 현재 우리가 대륙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중국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 형태가 됩니다. 자, 제가 중국의 이제 건물 형태를 하나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중국식 이제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듯한 교화의 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식 건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중국식 건물 형태하고.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이미지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건물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주인데요. 하이난섬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 에노섬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복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건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중국식 남쪽 형태의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한반도의 건물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평양 대동문이라고 현재 이제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 그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나요? 왼쪽에 이 성은 이제 전주성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기와의 끝부분이 보면은 왼쪽 이미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평양의 대동문은 보면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전주 부성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전혀 그 형태와 이제 모양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전주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와의 끝부분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전혀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다 찍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의 이미지는 이제 위쪽에서 그린 이미지인데도 상당히 위쪽으로 솟구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주성을 보면은 전혀 위쪽으로 솟구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이미지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의전쟁의 이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군 사방에서 이제 평양 진격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94년 이제 10월에 이제 발행했다고 하네요. 범죄가 이제 평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평양에 이제 성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대동문 이미지를 따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대동문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대동문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평양에서 이제 일본군이 대동문에 다리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평양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평양에 이제 대동문을 제가 이제 찾아놨는데요. 여기에 한자로 대동문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왼쪽에 일본에서 남긴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같은 대동문을 그려놨는데 그 모양이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평양의 이제 실제 사진 이미지를 보면 이제 건물이 2층 형태로 이제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려놓은 이제 대동문을 보면
여기 1층 형태로 이제 그려져 있네요.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의 이제 끝부분을 보면 여기에 빼쪽이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여기도 다 튀어나왔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가 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점의 대동문은 이쪽 보면 튀어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키통이 다 봐도 뭔가 튀어나온 그런 이미지는 없네요. 전혀 건물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같은 대동문을 그려놨는데 그 형태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른 대동문의 이미지 같은데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자, 다른 대동문도 이미지가 있나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일본에서 남긴 대동문은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생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쟁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군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발생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북경 쪽에서 서태후에 의해 가지고 병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물포 인천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실제는 이제 아산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군이 이제 아산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 히로시마하고 시모노세키 이렇게 거쳐 가지고 한반도 서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산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동학혁명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압하는 이제 빌미로도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국민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도 이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기에 이제 아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패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이제 한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평양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청나라군하고 싸우는데요. 이때 청나라군이 아산에서 패전 후 아마 이 평양 뒤쪽으로 이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성을 점령 후 다시 이제 평양에 있던 청군을 다시 전투를 해가 승전으로 이끄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를 이동해가지고 의주까지 가가지고 안산을 거쳐가지고 다롄으로 이동 후 나중에 여기 산동 쪽으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청나라하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나중에 대륙 이제 동해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 후 대만을 이제 점령한다. 여기서 이제 청일전쟁이 끝이 난다.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평양성을 일본이 점령을 할 때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 한성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군데나 뭐 세 군데 이렇게 경로로 원산을 통해가 이렇게 진격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방향으로 평양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청나라군하고 이제 싸웠다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럼 이동 경로는 보면은 한반도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현재 구글 어스로 대동문이라고 검색해 놨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대동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평양에 있는 이제 건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한문을 보면 대동문이라고 써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문. 근데 대동문의 이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요. 자, 대동문의 이제 위치를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지도를 계속 축소를 했는데, 자, 한반도 남쪽에서 보면은 일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동문이 있는 대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시 대동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대동문까지 왔는데요. 이 대동문의 이제 위치를 보면은 대동문이 있는 위치에 평양에 이제 시가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대동문에서 이제 동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강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A라고 대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동문의 동쪽에 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전쟁이 발생했는 지역이 이 대동문에 이제 강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동문에 이제 다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앞전에 책임전쟁의 사파를 보면 대동문이 현재 이쪽 강의 동쪽 편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현재 방향으로 봤을 때는 대동문은 평양 시가지 쪽에 대동문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에 강에 넘어도 여기도 이제 대동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대동문이 이 평양 시가지 이 안쪽에 한 개만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이미지를 이제 비교 배치해 놨는데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 대동문이 현재 강의 동쪽 편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 편에 대동강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도 이제 궁성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대동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뒤쪽에도 보면, 이것도 이제 대동문이라고 이제 보면은, 현재, 지붕이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2층이 아니고 이제 단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도 보면은 중국식 풍으로 기와 끝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솟구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위쪽으로 솟구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앞쪽에 있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병사들이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제 일본군하고 청군이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산도 보이고 성벽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여기 또 뒤쪽에 보면 이 3층이나 뭐 4층 정도의 건물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건물 형태는 중국식 건물 형태가 됩니다. 한반도에는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탑 위에 뭐 이상한 것이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왔는데요. 이것도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남긴 중국식 건물의 이제 자료를 보면 이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건물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중국식 건물 형태가 됩니다. 현재 이미지를 보면 이제 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자, 왼쪽 편이 이제 시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편이 이제 평양 시가지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들이 현재 평양 시가지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지도 형태를 보면은 여기 이제 대동문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다리가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도 이제 대동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재는 없다. 일본군이 한반도 남쪽에서 이 평양 쪽을 이제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
서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그림 이미지와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동문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 대동문이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어느 시점인가 이 한 개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동문이 두 개가 있다면 왜 한 개만 남겨놓고 이 나머지는 이제 없앴을까요? 청해전형 일본이 남기는 이 이미지와 현재 대동문의 이제 위치를 보면 대동문이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동문이 안쪽에 있는 이쪽이 현재 이제 평양의 이제 시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평양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이런 식으로 대동문을 지나가지고 이제 평양시가지를 이제 치른 경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보여준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게 일본군 구련성 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구련성 이제 전투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련성 전투를 근데 검색해 보면 이게 압록강 전투라고 합니다. 1894년 10월 24일 청해전쟁 중기에 조선과 만주 유역의 압록강 지역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벌인 전투로 비슷한 시기에 황해와 접하는 압록강 하류에서 황해 해전이 이제 벌어져 혼동하기도 하며 주리엔창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져 주리엔창 전투 또는 구련성 전투라고 불리기도 한다. 청해전쟁의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이쪽 부분 압록강 이쪽에서 이제 발생했는 이제 전투를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압록강이 되는데요. 여기 한반도 압록강에서 이제 벌어진 그런 구련성 전투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해전쟁의 이제 이미지를 보면 다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진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이 산동 지역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이동 후 이제 발생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 전혀 발생이 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압록강에서 이제 벌어진 전투를 이제 구련성 전투라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황해 전투하고 이제 혼동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련성이나 적혀 있는 요 X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황해 바로 요 부분에서 벌어진 전투가 이제 두 군데서 가까이 이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혼동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련성 전투는 압록강 이쪽에서 이제 벌어진 전투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건물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중국식 건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보죠. 자, 확대해 보면 왼쪽 편에 중국식 이제 건물 형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압록강 그 너머는 이제 중국 땅이 되니까 뭐 중국 건물 형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렇게 그려놨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무엇이라고 글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정군 안동현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정군 안동현. 전군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안동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동현. 자, 그럼 고련성 전투가 이게 안동현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안동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여기 중화민국이라고 되어 있고 안동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안동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안동성은 중화민국 동북부와 남북부의 성급 행정구역과 동방 구성 중의 하나이며 송도현 통화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그럼 지도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해지는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산동 부분이 되겠네요.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쪽 지형이 안동현이라고 이제 설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아래쪽에도 있네요. 자, 이것을 선택이 되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 한번 해보죠. 자, 안동현은 라오닝성이라고도 하고 중국 청나라 때 광서가 개입한 봉천 역사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재는 지도상 나오지도 않는데 앞전에 보여진 바로 그 붉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동현은 강소성이라고 하네요. 중국 강소선 역사의 한 현으로 명나라 홍무 이전에 건립되어 중화민국 2년에 연수현으로 이제 개칭되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현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지역이 있는데 라오닝성이 하나 있고 이제 강소성이 하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강소성이 어디냐면 산동반도 발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뭐 하여간 안동현은 이제 두 가지 지명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고지도를 보고 있는데 1594년도에 고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지도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산동 쪽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명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산동 바로 아래쪽에 이제 해주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동현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안동현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는 산동 아래쪽 안동현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 산동 아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시대에 이제 위쪽에 이제 지명을 보면 자, 여기에도 라오닝성 쪽에 이제 안동현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명을 보면 안동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청나라 때 이제 광서가 개입한 이제 봉천의 이제 역사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라오닝성이 안동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이 광서 시기에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광서는 청나라 덕종 광서제 연호인데 1875년부터 1908년에 이제 쓰이는 이제 연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서는 청나라 덕종 광서제 연호이다 설명을 합니다. 안동현의 민식 유래를 보면 단동의 옛 이름은 안동이다. 단동은 고구려 영토였으나 고구려 멸망 후 당의 안동 도부 관할에 있다가 발해 영역으로 이제 포함됐다. 금원 시기에는 파속부에 속하였고 청이 중원을 장악하고 봉금지대를 설정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 봉금령이 해제된 이후 1876년 안동현이 설치되었으며 1903년에 대외 개방항이 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후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기지가 되었다. 1934년 만주국에 의해 안동현이 되었다. 1965년 단동시로 개칭하였다. 청이 중원을 정하고 봉금지대를 설정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는데 봉금령이 해제된 후 1876년에 안동현이 이제 설치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76년이면 강서 시대네요. 재무 이제 1년이 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만주국이 안동성이 안동현이 되었다. 이런 내용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876년에 안동현이라는 이름이 현재 만들어졌는데 다시 1934년에 안동성이 또 안동현이 됐다. 이게 뭔 말인가요? 안동현에서 안동성이 되고 다음에 또 안동현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몰라도 1876년에 안동현이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안동성에서 안동현이라 이제 바뀌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동현이 아니라 안동성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이게 안동현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동현이었잖아요. 1876년에는 안동현이었는데 어떻게 1934년에 안동성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말은 없고 바로 안동성이 안동현이었다고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65년에 다시 단둥시로 개칭됐다. 그러면 이 안동현이 다시 1965년에 단둥시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 1876년하고 1934년에 안동성이라는 이 부분이 좀 호칭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이제 구련성 전투하고 일본의 임진왜란의 기록을 남긴 해본 태학기의 이제 건물 형태를 보면 그건 이제 유사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기와의 끝 처마 끝이 이제 위쪽으로 솟은 형태. 바로 이것이 이제 조선의 이제 건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더 위쪽으로 더 휘었네요. 자, 여기도 보면 많이 위쪽으로 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사성과 형태가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 영국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 1894년, 1895년 청일전쟁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일본이 남긴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이제 메인 목록을 이제 선택하면은, 청일전쟁이 이제 벌어진 이제 지점과, 그 연대와 이제 날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보면, 한반도 일대가 이제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산동하고, 이 대만이 청일전쟁의 이제 발생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94년에 설명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동학농민 반란이 갑오해역이 이제 발생하고, 5월 30일 한국에서 동학농민이 전주를 함락하다. 여기 전주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도 전주. 그리고 6월 1일에 한국 정부는 동학난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학농민 혁명이 나오는데요. 이 동학에 대해서 잠시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태평천국하고 이제 동학혁명의 이제 내용을 이제 검색해 놨는데요. 그 내용이 좀 비교해 보면 혁명이 발생했는 이제 지역 경로가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태평천국다 보면 홍수천은 강등성에서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객가출생이라고 하네요. 이 홍수천의 한 분이. 자, 객가라고 하면 원래 중국 대륙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치가 광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광둥성이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이 전라도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 운동을 한번 봅시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다 보면 동학교단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를 이제 믿는 사람인데
이 태평천국을 익힌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종교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꿈의 내용은 상제 야외라 이제 생각되는 금색 머리에 검은 포도를 입은 이 기품이 넘친 노인에게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야외라는 이제 종교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고대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이제 민족으로 뭐 유도계, 뭐 기독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평천국당하고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유사성을 보면 종교를 믿는 분이 이 두 분이 일으킨 난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동 경로도 이제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태평천국난을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동학혁명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데 그 위치와 유사성이 너무나도 이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대만 이제 다르게 이제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천국은 1854년에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894년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이제 날짜가 이제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 경로는 너무나 이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륙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아래쪽이 이제 전라도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을 보면 여기 처음 시작되어 데가 이제 전라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쪽에 태평천국이 발생했는 그 지역도 전라도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발생을 해가 충청도를 거쳐가 여기 경기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가 바로 한성에 있는 수도 아닙니까? 왼쪽에 이제 이미지 태평천국의 난에 이제 발생 지역과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난징이라고 적혀 있는 이 수도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난징이 조선의 수도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동 경로와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날짜와 연대가 이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결론은 이 대륙에서 벌어진 이 동학혁명을 한반도로 이동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894년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1894년도면 청일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청일전쟁이 이 경로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발생했을까요? 대륙에서 발생했을까요? 일본이 남긴 청일전쟁의 이제 사파를 보면은 대륙풍을 그려놓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현재 이제 두 인물을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홍수철이라는 분이 되고 오른쪽에는 최재우라는 분을 검색해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 홍수철이라는 분은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태평천국 난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최재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동학혁명 창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최재우라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이미지도 이제 최근에 그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두 분을 이제 검색을 해놨냐면은 홍수천이라는 분과 최재우라는 분을 이제 살펴보면은 태어난 날짜와 사망 연도와 비슷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천이라는 분은 1814년 1월 1일에 태어나셨고 1864년 6월 1일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호라는 분은 1824년 12월 8일에 태어났고 1864년 6월 15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 동학의 이제 창시자이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네요. 본관은 이제 경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천이라는 분은 이제 강동성, 태생, 객가 이제 출신으로 청에서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 국가인 태평천국을 세워 청나라의 반기를 들어 주장한다. 홍수천의 개신교 괴리로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 사상으로서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권세의 양언을 읽었고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인 이사카 로버츠에게 성교와 교리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홍수천이가 태평 천국에 이제 난을 이제 일으킨 이제 계기가 여기 개신교 이제 교리를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 사상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이념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부터가 있고 여기 이제 미국의 침례 교회의 선교사인 아스카 로버츠에게 성서와 교리를 배운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부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정신 상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면 개신교의 정신 문화와 미국 침례 교회의 정신 문화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태평 천국에 이제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여기서 사망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홍수천은 1814년에 태어난 걸로 돼 있고 최저우 동학혁명 이제 창시자가 태어난 날짜를 보면 1824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홍수천이 최저우보다 10년 더 빨리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 날짜를 보면 두 분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수천은 1864년 6월 1일로 되어 있고 동학혁명의 창시자인 최저우를 보면 1864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는 1864년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망한 달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최재우가 먼저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개월 더 빨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사망한 연대가 똑같아 1864년으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홍수천이부터 1864년이라 되어 있고 최재호라는 분도 1864년 같은 연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만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천이 어떻게 이제 사망되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토지개혁이라고 되어 있고, 초창기에는 청군에 이제 쫓겨다니던 홍수천은 1853년에 남경을 마침내 점령하고, 장강, 이남의 자신의 세력을 떨친다. 홍수천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청조에 대항하였으므로, 태평천국 당시 중국 민중에게 열렬히 지지받았다. 태평천국은 실패했지만, 장강, 이남으로 북벌군을 이제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압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862년 청은 중국권을 필두로 하는 태평천국 토벌군을 파견하고 영국계 외인 부대로 이에 호응하였다. 태평천국의 서방을 방언하던 석다기는 1863년 청군에게 공격당해 청두에서 책형으로 죽었고 1824년 6월 1일 홍수천도 토벌군에게 패하리라 예감하고 난징에서 이제 독약을 마시고 이제 자결했다. 이후 7월 19일 난징이 이제 완벽한 함락당하여 이제 태평천국은 멸망하고 만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홍수천이 사망한 지역이 여기 보면 난징에서 이제 독약을 마셨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난징이 제가 이제 조선에 이제 수도인 양주였다. 그렇게 말한 지역과 이제 일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평천국의 진압 이제 군대를 보면 여기에 영국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계 외인 부대도 이에 호응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저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생애가 있는데 1824년 경상북도 울성구 현곡명 가정리에서 5대조 최국진이 음번보로 통정량 품계 이후 뱃살이 없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이제 자손을 출생하였다. 부처님 그남 최옥과 제가 한 어머니 한씨를 사이에 서자나 다름없는 신분으로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울 수 있었다. 최진립의 큰 형 최진흥이 최저우의 7대조가 되며 경주 최부자집과 친족 관계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뭐 경주 이제 부근에서 이제 활동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1860년도 철종 11년에 천주 강림의 도를 깨닫고 동학을 창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므로 중국에서는 태평청계난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침입 사건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네요. 자, 이 여파로 조선에 대한 열강의 세력 침투가 시작되어 민족적인 위기의식이 조성되어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서학의 천주교의 전례는 사상과 풍속이 다른 조선의 많은 이제 무리를 이제 일으켰다. 이에 최재호는 서학에 대항하는 유교, 불교, 성교 등의 교리를 종합한 민족 고유의 신앙인 동학을 이제 창시하였다. 동학은 후에 이제 천도교로 이제 발전하였다. 동학의 근본 사상은 인내의 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은은 동학을 펴기 시작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1863년 철종 14년 12월에 체포되었고, 이듬해 3월 10일 된 도로 정도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대구 경상감령 안에 관덕정 뜰 앞에서 처형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때 그의 나이 41세였고 1907년 숙종 때에 그의 죄가 풀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23년에 이제 체포되어 이듬해 3월 10일에 이제 사망했다고 하니까 1864년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태평천국해난과 영푸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1862년에 이제 영국계 이제 외인 부대가 있었는 거는 이제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가 이제 위쪽에 보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 홍수천이가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인 이사카 로즈치에게 선교와 이제 교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선교사 미국인만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대륙에는 영국군과 이제 프랑스군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천이가 사망한 연도하고 최재호가 사망한 연도가 1864년 동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태어난 날짜는 좀 다른데 사망한 연도가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뭐 사람이 다양하게 뭐 태어난 날짜도 각각 다르고 사망한 연대도 같은 연대와 이제 날인 사람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하여간 뭐 이것으로 이제 비교하기는 이제 좀 힘들더라 하더라도 사망한 연대가 좀 유사성을 보인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수천이라는 사람이 강동상 태성의 이제 객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객가인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제 학가 또는 이제 객가는 한족의 여러 민계 중 하나이다. 원래 이제 하북의 황하 지역에 살고 있었던 후한 시대의 한 족돌의 이제 자손이라 이제 자칭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하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어스로 한번 확인해 보죠.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황하 지역이 이제 보통 고대에는 여기 위쪽에서 시작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가 이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황하가 있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황하 위치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이 위쪽에 이동되는 위치가 아니라 현재 이 황하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수천 분이 이제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하북 황하 지역에 살고 있던 후한 시대의 한 족들의 이제 자손이라 자칭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천의 이제 조상이 이제 후한 시대에 여기에 황하 아래쪽에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사편찬회원의 한국사업 데이터베이스의 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 정사 조선전의 후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후한서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이 후한서가 뭐냐 하면은 중국 24사 중에 하나로 후한의 역사를 남북조 시대 송나라 범여 398년에서 445년에 정리한 책이다. 다루는 시대는 25년부터 220년까지의 역사이며 봉기 10권, 열전 80권, 지 3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정사 24개 중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책이다.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동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고구려 부여도 동의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일본도 같이 동의로 분류되어 본격적으로 언급되면서 중국의 사서에 최초로 등장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고구려 부여도 이제 동의고 여기 일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일본도 이제 동의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중국 정사 조선전에 이제 동의열전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진나라의 망명한 사람으로서 교역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에 이제 위치하고 이제 한국이 있는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진나라가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화인민국의 이제 조상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에 오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한국이 바로 동이 즉 고조선이 있는 이제 위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이 이제 있는 지역이 여기 계속 이제 읽어보면은 마한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이제 주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마한의 이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의 위치, 한국의 위치, 마한의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 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륙을 봤을 때 이 서쪽이 이 홍수찬이라는 그 조상이 살았는 진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가 진나라고 이 동쪽편에 여기가 이제 동의의 이제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의가 이 대륙의 동쪽 부분에 이제 살고 있었다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나라에 많이 이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만이 진나라에서 온 유민들은 일부 땅을 이제 떼어주었다. 그것도 이제 황하강 이제 아래쪽에 이 부분에 땅을 떼어주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제 황하강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산동 아래쪽에 황하가 이제 흐른 것으로 많은 고지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나라의 유민들이 이제 한국의 마한 지역으로 이동해가 이 부분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찬이라는 조선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래쪽 홍콩 쪽으로 이동해가 이쪽 부분에서 살면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켜가 이 위쪽에 남경까지 이동해 가지고 나중에 진압돼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수천이가 이제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후한 시대에 한족들의 자손이라 자칭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후한서의 내용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홍수천이라는 인물이 객가인이기 때문에 대륙의 동쪽 즉
한국에 동이족이 살고 있는 마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양 천국에 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옛날부터 살았는 본인의 땅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겠죠. 이 홍수천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 순원이라는 인물이 또 생각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원이 신해혁명을 일으켜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킴으로써 국부로 친송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분도 이제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에 홍수천의 인물하고 이제 같은 객과인 출신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분도 홍콩에서 이제 사셨다고 합니다. 즉 홍수천이하고 같은 지역에 산 인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홍수천이하고 이제 최지호라는 인물은 태어난 연대는 이제 다르지만 사망한 연대가 1864년으로 이제 동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달만은 다르죠. 유사성을 띠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천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최지호라는 분은 유사성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꼭 닮은 걸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청해전이 1894년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그 태평천국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발생했는 난의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경로를 보면 너무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